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체크하고요. 이어서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 종목들 꼼꼼하게 AS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먼저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와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어제 정말 차가웠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그 흐름을 이어갔고요.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기다렸던 6월 FOMC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금리 동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1년 3개월 동안 이어져 왔던 금리 인상은 멈춰섰지만 앞으로도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두 차례 정도 더 인상할 수 있다는 부분과 최종 금리가 5.6%로 나온 점이 간밤 미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도 엇갈림의 거래 끝이 냈습니다. 그럼 지수 장중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작은 강했지만 끝은 약했습니다. 2634선 시작한 지수 이후에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어제 대비 0.4% 비슷하게 밀리면서 2608.54포인트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부진했는데요. 외국인 기관 쌍그리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기관이 운수장비에서는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도 전기, 전자에서는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개인이 홀로 2천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낙폭이 정말 컸던 코스닥이었습니다. 오늘 어제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은 성공했습니다. 어제 대비 0.71% 오르면서 878.04포인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함께 외국인이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관이 1,200억 원 넘게 물량을 출하했고요. 오늘 금융투자에서 대거 던져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이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동결은 됐지만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어제보다 2원 상승한 1,280원 50전으로 80원대 올라오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쇼미더스탁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날 뵙고 오늘 목요일 또 쇼미더스탁에서 뵙게 됐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한번 브리핑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요즘 시장이 좀 어지럽죠.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분위기를 좀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시장에 뭐 한 마디 평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마리의 고기가 좀 물을 흐리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 증시 안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뭐 CPI 발표가 이번 주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새벽에는 FOMC에서 뭐 금리 발표를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증시는 이런 빅 이벤트보다는 사실 뭐 에코프로의 눈치를 보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장세가 최근에 좀 나오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부터 해서 이제 총 이제 1, 2 종목이 좀 돼버리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견인하고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세버리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 에코프로의 요즘 변동성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갭상승하고 오름세를 잘 보이고 있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급락으로 이제 그 시장의 방향을 좀 바꿔버렸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수가 같이 좀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지수에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에코프로가 지수를 끌고 올라갈 때와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때문에 지수가 내려앉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을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종목과 다른 섹터들한테도 상반된다는 게 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는 좀 수급 쏠림들이 나오면서 2차전지 위주로 좀 끌어올리는데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은 상황에서의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가 지수를 끌어내릴 때는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락 종목이 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장세가 좀 나오는 게 지금 우리 장세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부터 에코프로가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는 생각을 하나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집중되고 과열이 되는 거는 거기에 맞는 또 부작용이 추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있지만 뭐 2차 전지의 분위기들이 너무 오락가락하면서 지수의 분위기를 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눈치재기 장세를 조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FOMC 발표가 있었죠.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예상하는 내용을 뭐 크게 벗어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에코프로가 있지만 미증시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증시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두 기업이 뭐 반도체 혹은 AI 대표 종목 그다음에 전기차 대표 종목으로서 요즘에 좀 서로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많이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증시도 특징주와 테마주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고 뭐 당일 시장 전략이라던가 뭐 단기 매매 전략을 잡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보고 모니터링하면서 참고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또 투자 지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징 종목들을 하나씩 좀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우리가 이런 특징주에 맞춰서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탁수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렸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물고기가 에코프로겠죠. 어제 10% 넘게 급락했던 에코프로 필두로 2차 전지 종목도 조정받으면서 코스닥 2% 넘게 흘러내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를 완전히 회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등세는 나왔습니다. 미증시 테슬라, 엔비디아, 또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에코프로 이렇게 대형주 살피면서 분위기 체크하고 대응해보자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은 뭐 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그 이제 이렇탁수라고 하죠. 시장을 좀 흐려놨었던 그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에코프로가 상당히 격하게 무너졌습니다. 뭐 장 마감 때까지는 뭐 10% 정도 가량의 이제 하락률이 나왔고 최저치까지는 뭐 마이너스 12% 이렇게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상승 마감을 또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주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방송을 통해서는 이 에코프로가 반응을 보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좀 들썩이게 되는데 포인트는 이 지난 4월 달과 그다음에 5월 달에 만들어 놨었던 이 전고점 돌파가 되면은 신고가가 경신이 되는 이 지점 여기를 이제 위쪽으로 지금 방향대로 갖다 붙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 기대감에 좀 반응을 좀 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해드렸고 거기에 맞는 이제 단기 종목들을 우리가 같이 공략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 충분히 이제 좋은 그림들이 나아지다가 어제 뭐 신고가 돌파를 뭐 조금 남겨놓은 그런 상황 안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삼봉이 돼가지고 네. 밀려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나고 신고가 갱신이 나오고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네. 2차 전지를 좀 봐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당장은 저도 이 에코프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뭐 확신 있게 뭐 이렇게 자신 있게 결과치를 예측하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뭐 여러 증권사의 컨센서스 리포트들 이런 것들을 봐도 의견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가치 반영이 좀 덜 됐다라고 이제 보는 데도 있고, 제가 근데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가치 평가라던가 펀더멘털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 주가는 이미 좀 더 뛰어넘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뭐 이런 이제 가치 평가와 더불어서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그거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뭐 2차 전지의 변동폭이 나오지만 다시 한번 이 정고점 혹은 뭐 이제 75만 원의 언덕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은 다시 한번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에코프로를 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그 대신에 네.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첫 급등 이후로 정고점을 갖다 붙이러 가는 요 액션을 봤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내용들은 에코프로가 정고점과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느냐, 만약에 이제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확 불어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뭐 후발성 종목들을 우리가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이유는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에코프로를 뭐 방향성을 미리 예측을 하지 마시고 뭐 정고점 돌파라던가 신고가 갱신이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후발 대응을 다른 종목들로 해도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에코프로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는 배터리 소재 종목들이 이제 거의 뭐 같은 방향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배터리 종목들 안에서도 각각의 테마들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고책 이슈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리튬 가격 관련된 뭐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엔 또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테마군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세 가지들이 아마 에코프로가 정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다시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뭐 테마주 성격으로 단기간 안에 뭐 10% 이상의 양봉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좀 재료성 종목들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뭐 노란톡이라던가 오늘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뭐 관련된 종목들은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또 강조를 드리면은 네. 에코프로는 뭐 지금 당장 예측을 하기보다는 정고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신고가 갱신의 그림이 나오면은 그때 거기에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시장의 이제 테마의 방향에 집중을 하면 그러면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거래일째 특징주 올라오고 있는 에코프로, 오늘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에코프로로 2차 전지 흐름 기준으로 바라봐 주셨는데요. 전고점 뛰어넘는 추세가 나올 경우에 테마성 2차 전지 종목들 올라갈 가능성,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네. 이제 뭐 배터리 쪽을 봤다라고 하면은 또 최근에 또 엔비디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쪽 반도체. 관련된 혹은 네. 뭐 반도체 쪽의 내용을 같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뭐 엔비디아가 워낙 또 특징 종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언급을 좀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제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면서 네. 대략 뭐 4%대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뭐 1조 달러 클럽 뭐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열풍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을 찾는데 굉장히 좀 신이 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상승률을 보였고, 오늘 코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특징주로 딱 골라서 왔는데, 과거에는 이 종목이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그쪽 테마를 좀 타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 쪽이랑 좀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라는 이슈가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또 급등을 하고, 장중에 마감은 상한가로 하지 못했지만 뭐 장중에는 또 상한가를 찍어 놓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장이 이제 반도체 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쪽이랑 좀 주고받기 티키타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테마라던가 다른 섹터의 종목들은 소외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이쪽 테마에서 대장주들이 반짝일 때마다 이 두 섹터 안에서의 좀 주고받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 그냥 단발성 종목으로 좀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는 지난주에는 이제 가슴에 품고 가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뭐 반도체 종목 쪽에서는 저는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좀 편입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던가 혹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시장에 그 호재들이 네. 우리나라의 이제 호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금은 위쪽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마이크론이 중국의 이제 견제를 받고 있는 내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K칩스법을 통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늘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감산에 이제 그 동의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서 가격이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해석들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AI 열풍이 또 돌고 하다 보니까 고퀄리티 반도체 기술들,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새로운 먹거리와 그다음에 새로운 모멘텀들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다시 좀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뭐 당일날 특징주가 하루 만에 막 상한가를 가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지금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차트 추이들을 보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종목들이 실제로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묵직하게 봐도 되고, 그다음에 뭐 단기 수익 관점으로 봐도 무방한 그런 이제 좀 반도체 종목들을 저는 권장을 드리는 바고, 제가 지난달에는 반도체 쪽의 내용들을 이제 뭐 케이프치스법이라던가 뭐 이제 엔비디아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아비코전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ISC라는 종목, 그 두 종목을 강조를 드렸었죠. 근데 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도 그때 이후로 주가가 50% 이상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 종목치고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인텔의 그 새로운 CPU에 대한 램프업 이슈가 있으면서 시장에서는 DDR5의 모멘텀에 좀 열광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더 잘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종목 안에서도 종목이 굉장히 좀 다양하죠. 네. 그러니까 이때 아비코전자 혹은 뭐 ISC처럼 개별적인 색깔을 좀 잘 띄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면은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를 같이 타면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이 더 뽑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DDR5를 통해서 아비코전자에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AI 반도체 쪽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반응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상황이고,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한가를 한번 보여주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저스템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사이에 주가가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후속주들이라던가 아니면 AI 반도체 이슈를 같이 네. 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제로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작지 않은 뭐 두 자리 이상의 상승률을 그대로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AI 반도체 중에서 이런 이제 좀 후속이 될 수 있는,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오늘 뒤에서 소개해드릴 종목 소개를 통해서도, 그다음에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단기간으로 볼 수 있는 AI 반도체,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품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전망이 좋은 AI 반도체 종목들을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엔비디아 5%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시총 1조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 관련 테마주 코세스 오늘 장중에 상한가 또 26% 급등 마감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코세스 반도체 모멘텀 풍부하다 싶어드렸고요. 이렇게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번갈아 가면서 시장의 추세를 이끌고 있다고 정리해드렸습니다. 또 반도체 중에서는 앞으로 좀 AI 반도체 쪽을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인사이트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을 또 네. 봐야죠. 저는
이번에는 뉴스와 이제 테마 쪽에다가 이제 포커싱을 맞췄는데 네. 또 자주 언급을 드렸었던 그런 어,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오염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후쿠시마 네. 오염수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보라티알이라는 종목을 특징주로 가지고 왔어요. 오늘 네. 뭐 시장에서 부각이 될 만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또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소금 사재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최근에는 이제 일본에서 그 방류에 대한 시범 테스트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올 여름에 이제 방류를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과 네. 그다음에 뭐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이런 이제 그 모멘텀이 되고 기대감이 되는 내용들 때문에 천일염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소금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인상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시간에 그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뉴스 안에 나오는 뭐 데이터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6월 달과 그다음에 작년에 6월 달을 비교를 해봤었을 때 천일염의 판매가 그 전년 동월 대비해서 대략 한 25배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 이런 단발적인 모멘텀이 있었을 때는 우리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있었을 때 그때를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굉장히 좀 세게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모멘텀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내용들은 뭐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를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물론 소금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이 이미 너무 많이 나와버려가지고 네. 우리가 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여름 안에 이제 오염수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동종 테마 안에서의 순환매는 저는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종목들을 몇 개를 같이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금 관련된 종목들 외에 이제 네.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이 필터. 세슘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시고 기억력이 기억을 좋으시네요. 기억했습니다. 네,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세슘 필터 내용으로 이제 원전주 이슈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분위기와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추세가 많이 과열이 됐거나 분위기가 더 터졌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가 2차적으로 또 강조를 드렸던 것들이 돈육주라던가 맞아요. 아니면 육개주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즉 닭고기 혹은 뭐 돼지고기 그다음에 소고기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수산주들도 최근에 가격이 좀 잘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테마들은 저는 이쪽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과 순환들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요즘에 가장 잘 나갔었던 종목은 마니커 FNG라는 종목인데 네. 제가 지난 뭐 바닥에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린 이후부터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변동성 측면에서는 이 종목이 대장 역할을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 쪽에서는 팜스코라는 종목도 지난번에 이제 강한 강세가 한번 나와지고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돼지고기 쪽에서는 우리손 FNG라는 종목이 있죠. 네. 우리손 FNG도 최근에 흐름이 잘 나오면서 모멘텀대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좋은 시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 테마 쪽을 보다 보면은 어제같이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너무 지금 지배적으로 좀 많은 그런 시기에는 네. 사람들이 이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뉴스라던가 혹은 뭐 잡주들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리기도 하는데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이제 뭐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약간 좀 반사익 느낌으로 부각이 좀 더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도 시장의 뭐 반사이익 이런 느낌들도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여름까지에는 모멘텀을 좀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저는 뭐 육개주라든가 아니면 돈육주들 이쪽에서의 추가 흐름들과 추가 상승세 부분들을 저는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천일염 관련주 보라티알이었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 강세 마감을 보였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지난주부터 관련주들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산, 육개, 천일염, 간장 등 음식료 업종으로 상승세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종목 보라티알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야기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정보, 더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다비드
SK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주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네. 앞서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반도체 종목 하나는 좀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색깔이 좀 짙은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필히 이제 편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제가 AI 반도체 쪽 이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전망 좋고 상승률이 쭉쭉쭉쭉 잘 뽑힐 수 있는 종목들 탑3를 선정을 해가지고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야간 방송을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굉장히 좀 잘 쏘고 잘 날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탑3 종목들을 골라드릴 때는 항상 종목들이 뭐 두 자리 안에 일주일 안에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드렸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수익 맛집을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좋은 종목을 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들 좀 참여하셔서 좋은 내용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코세스와 함께 반도체 업종 짚어드렸습니다. 포트에 하나는 꼭 담아야 하는 AI 반도체 관련 탑3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4강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 종목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2월에 매수했던 메타 바이오메드입니다. 매주 AS 주고 계신데요. 지난주 76% 수익률에서 95% 거의 이제 세 자릿수가 근접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18% 마감도 12% 넘게 올랐는데요. 왜 이렇게 잘 가는 걸까요? 네, 좋은 네. 종목을 좋은 네. 자리에서 잘 선정을 해서 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추가 급등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했었던 세 자리 목표가가 달성이 좀 되었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봤는데 아직은 근접했어요. 한 4% 정도, 4점 몇 프로 정도가 좀 네. 부족했네요. 네. 근데 추세가 아직 좋아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100% 이상의 수익률 정도는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주들의 좀
그 특징인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좀 좋은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그림들이 나오면은 상승률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뭐 장중에 매번 특징주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메타바이오메드도 그런 성격을 잘 받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바닥에서 모멘텀이 들어오고 매집의 흔적이 나오고 있는 저가 바닥에서 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메타바이오메드는 지금 제가 이 종목을 AS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매수를 하실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직접 골라드리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매일 또 과열돼서 올라가 있는 종목들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 재료와 그다음에 매집의 흔적이 충분한 종목들을 바닥에서 잘 준비하면은 뭐 시간이 뭐 한 달이 지나든 뭐 그래서 충분히 좋은 결과치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그 매매 습관들을 좀 바닥에서 잡는 내용들을 지금 강조를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메타바이오메드가 최근에 올라가고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그 AS를 항상 해드리고 메타바이오메드의 흐름을 같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함께. 동종 섹터 내에 있는 네. 바닥에서 다시 자리 잡고 있는 메디아나라는 종목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같이 해주셨죠. 네, 그래서 네. 메디아나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AS 이후에 상승률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과거에 이제 메디아나는 12월 달에 말씀을 드리고 입절 사인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잖아요. 그 당시에 나왔던 최고가 수익률보다 제가 AS를 해드리면서 바닥 돌파에 준비를 하고 그 안내를 드렸었을 때보다 지금 상황이 분위기가 좀 더 좋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 돌파 이후에 대략 2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메디아나가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상승률이 조금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바이오메드 AS를 들으시면서 메디아나를 저랑 같이 또 바닥에서 잘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또 좋은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들이 나오시고 계실 테니까 천천히 좀 걷어들이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메타바이오메드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 잡으시고 충분한 수익률을 즐길 수 있었다 리뷰해 주셨고요. 오늘로 세 번째 메디아나도 함께 AS 해주고 계시는데요. 바닥 돌파 후에 20%가량의 상승률 나온 구간으로 앞으로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7일에 매수했던 삼성중공업 조선주이죠. 야금야금 상승을 예상해본다 주셨고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중공업 리뷰 들어볼게요. 네, 삼성중공업은 사실 뭐 단발성 그다음에 우리가 뭐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한 종목은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뭐 긴 호흡으로 올해 뭐 연말 전까지 혹은 뭐 연말까지는 좀 더 묵직하지만 큰 수익으로 좀 묵직하게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조선주를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오늘 뭐 지금 당장 4%가 올랐네, 오늘 좀 올랐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저는 좋은 위치에 있는 그다음에 충분히 바닥에서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는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과거에 이제 조선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운이 되고 안 좋았었을 때 주가 하락도 많이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연속 적자로 인해서 뭐 이제 좀 겪어야 됐었던 과거의 안 좋은 내용들도 이런 주가 하락분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월봉상에서도 52주 신고가가 나왔고 그동안에 돌파를 못했었던 기술적인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이제 막 열리는 차트가 됐습니다. 일봉상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좀 상승률이 잘 나와가지고 좀 오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추세를 멀리 보고 길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업종이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2년 전 뭐 혹은 3년 전부터 이제 수주를 굉장히 좀 많이 따내와가지고 일감이 굉장히 많아졌다. 뭐 2년치, 3년치 일감들을 그대로 다 받아왔다. 역대급 수주가 나왔고, 그다음에 수주랑 물동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을 넘어서 이제 점유율 1위를 우리나라가 다시 되찾아왔다. 이런 좋은 뉴스들이 사실 2년 전, 3년 전에서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첫 번째는 일단은 작년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시장이 올라가고 그다음부터 금리 정책이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쪽의 성격을 보이다 보니까 지수가 빠지는 상황 안에서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이지 못했었다는 거. 네. 근데 지금은 지수의 분위기가 조금씩 좀 바뀌고 있고 뭐 연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금리 인상의 종결은 좀 눈에 보이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좀 개선될 여지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실적에 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중공업이 혹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네. 조선 업종들이 몇 년 동안 적자가 굉장히 많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강한 적자들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2년 전, 3년 전에 많이 받아왔었던 물동량 수주 이런 부분들이 이게 그 조선업 특성상 이게 뭐 바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은 뭐 몇 개월 사이에 뭐 대금 받고 그다음에 뭐 인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시간이 좀 롱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흑자 전환하는 부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기울기가 거칠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종목들, 많은 기업들 중에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추가로 HSD 엔진이라는 종목을 강조를 드렸고 최근에 뭐 좋은 그림들이 단기적으로도 나와주고 있지만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좀 멀리 그다음에 혹은 조금 더 좀 높은 수익률을 보면서 차곡차곡 가져가고 쌓아가는 그런 식의 매매를 좀 더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네. 장거리 그 시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긴 관점,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전략 드렸습니다. 경기 민감주로 과거엔 지수와 흐름과 연동되어서 전망은 좋았지만 주가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실적과 주가까지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지금도 바닥권으로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6월 13일에 매수했던 한농화성인데요.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로 좀 덜 오른 종목 중에 추천 주셨습니다. 어제 장중에 16% 급등 후에 윗꼬리 응봉으로 3% 강세 마감했고요. 오늘은 좀 조정세 나왔습니다. 한농화성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한농화성은 뭐 잘 먹고 잘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노란톡에 오신 분들께는 제가 어제 높은 자리에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드렸기 때문에 네. 뭐 가장 뭐 같이 보고 혹은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분 좋게 뭐 하루 만에 뭐 15% 이상의 수익률을 걷어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한농화성이 제가 그때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포인트로 봐드렸던 게 있잖아요. 에코프로가 지금 분위기대로라면은 전고점 부근대까지는 접근을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돌파에 대한 기대감,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붙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는 수급들이 그다음에 심리적인 부분들이 과거처럼 또 적용이 되면서 단발적으로 한번 좀 붐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중에서 이제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잘 나오고 한 방에 힘이 좀 잘 들어가는 종목이죠. 어제 이수화학이라는 종목과 같이 한농화성이 전고체 배터리 쪽 테마를 타고 강력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앞서서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그쵸. 이 한농화성을 다시 한번 사냥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쓸어 가느냐, 돌파가 나왔느냐 그 시점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2차 전지 혹은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바닥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장기 투자로 가져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에코프로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기 거래라던가 아니면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두 자리 수익률 내고 빠지고 나왔던 것처럼 이런 류의 흐름으로 가져갈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농화성은 뭐 에코프로의 움직임 보시면서 2차 전지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단발성 종목으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농화성에 대해서 어제 전문가님의 채팅방에서는 고점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8일에 매수했던 피코그램, 조금 전 원전 관련 테마에서 다뤘던 종목인데요. 필터기, 원전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1,500원대 매물대 돌파하면서 상승력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12% 장중 오르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피코그램은 제가 앞서서 그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었을 때 네.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아직은 뭐 방류가 시작된 시점이 아니고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매일매일 부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터지는 모멘텀은 일정과 근접이 되었었을 때는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코그램은 사실 제가 최근에 AS를 좀 많이 해드렸었던 종목이죠. 최초에 매수를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주가가 좀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수익률이 좀 잘 안 나왔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제가 AS를 해드리면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생겼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릴 만한 공간들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재차 부각이 되고 네. 오늘은 뭐 12% 정도의 뭐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지금 제가 차트에다가 선을 하나 그려드렸죠. 여기가 이제 1,550원, 600원 요 정도 부분인데 매물대가 좀 두터워요. 과거에 거래량이 제법 많이 나왔었을 때 머물고 있었던 추가적으로 돌파가 되지 않았었던 자리다 보니까 이 매물이 조금 두텁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을 두드리고 두 번을 두드리고 세 번을 두드리고 네 번을 두드리고 오늘까지 뭐 5번 가량을 두드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의미가 있는 구간은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저항선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를 뛰어넘고 넘어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주가의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뚜껑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열린 차트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네. 열린 차트가 이제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이제 과거 이 종목은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던가 아니면은 정고점이라던가 매물대를 돌파하는 위치에서는 하루 만에 뭐 20% 이상의 상승률도 보여줬었던 흔히 말하는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뭐 현재 차트에서는 기대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넘어주느냐, 못 넘어주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예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이제 S트래픽이라는 종목도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첫 번째 언덕과 두 번째 언덕, 세 번째 언덕 계속해서 같은 구간을 두드리죠. 윗꼬리 패턴을 보여주고 근데 저점이 안 빠지고 계속 두드리다 보니까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는 결국 이렇게 한 방에 쏘아 붙이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과열이 붙으면서 강세가 계속해서 좀 세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원전 쪽에 이슈가 되어도 좋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강조드렸던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돼도 좋고 뭐 어떤 모멘텀이든 이 기술적인 위치를 돌파하고 확보하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돌파 이후에 네. 또 이제 지금 최고가 수익률이 6.25%로 좀 소박하게 찍혀 있지만 네. 제가 항상 뭐 AS를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좀 그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앞자리가 좀 바뀔 것 같다 그쵸.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죠. 그래서 저는 뭐 추가적으로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은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코그램 저항선 뛰어넘을 경우 상방 더 열려있다고 끼가 있는 종목으로 봐주셨습니다. 두 자릿수의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6월 2일에 매수했던 이수 앱지스입니다. 지난 AS 때는 보유 전략과 함께 응봉시 이참에서 유효하다 말해주셨거든요. 이수 앱지스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앞에 AS 종목들은 다들 좀 신나는 종목들이었는데 네. 오늘 이수앱지스는 흐름이 좀 아쉬웠습니다. 어제는 분위기가 좋아서 상승세가 잘 나오다가 어제 에코프로가 흔들리고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네.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더니 오늘은 오늘 하루 만에 하락폭이 조금 다소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지난번 저점 부근들을 보면은 일단은 추세가 이 우상향하는 저점의 추세가 깨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지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이평선까지는 가격이 내려오긴 했지만 저점을 깨는 그림까지는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사실 뭐 단기 관점에서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께는 뭐 짧은 매도 처리를 뭐 안내를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의 주봉이랑 월봉상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뭐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이가 깨진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오늘 그림이 좀 아쉽게 나오긴 했지만 뭐 단기간 안에 다시 여기서 바닥을 잡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는 그때에 다시 한번 이제
주가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6,400원을 이탈하고 여기에서 또 못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정리를 하는 게 맞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아쉽게 아래에서 실패 매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더 좋고 더 강력한 종목으로 꼭 복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앱지수 손절가 더 타이트하게 6,4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 종목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오늘은 반도체 쪽 특히나 AI 반도체 쪽의 이슈를 네. 저는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종목명이 제법 네, 동그라미가 기네요. 좀 많은 네, 그런 7글자. 종목입니다. 네. 네,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네. 이제 AI 반도체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좀 디테일하게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네. 반도체 리퍼비시 쪽에서는 세계 1위 기업으로 좀 유명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주요 고객사가 TSMC예요. TSMC. 세계적으로 그 시스템 반도체 1위 기업이죠. 근데 이제 이 TSMC를 주요 고객사로 잡고 있는데 얼마 전에 TSMC가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런 AI 반도체 생산에 납품을 하고 손을 잡았다라는 뉴스들이 더해지면서 이 종목도 이제 AI 반도체 쪽의 테마와 이슈를 같이 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업의 내용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 뭐 과거의 아비코전자라던가 ISC 아니면 저스템 이런 종목들처럼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빠른 상승률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저는 개별적인 짙은 색깔과 이런 좀 강한 모멘텀들이 섞여 있는 종목이 좋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거기에 맞는 포함이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바닥 돌파가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왔기 때문에 과열되지 않은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요. 위쪽 공간이 상당히 멀리 열려 있어서 그 다음에 갇혀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이 들어오면은 주가의 상승률은 위쪽으로 더 빠르게 올 수 있다라는 점이 차트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거래량 들어오면서 눌림 구간들 그 다음에 안착하면서 거래량 빼고 쉬어가는 이런 음봉도 나왔고요. 다시 방향을 바꾸는 주봉상의 양봉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고점을 뚫으러가는 방향과 N자형 파동을 완성을 시키는 그런 단계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우리 AI 반도체 쪽의 종목은 한 종목 정도는 꼭 필히 편입을 해두자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네, 목표 네. 수익률은 뭐 기간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종목은 뭐 최소한 15% 정도는 열어놓고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관련주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AI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리퍼비시 세계 1위 기업으로 TSMC와 엔비디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빠르게 바닥권에서 올라갈 종목으로 추천해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예정 중에 있습니다. 주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뭐 주제 이제 다 외우시지 반도체. 않으셨을까 네, 생각을 AI 합니다. 탑3. 네, 좋은 종목 잘 골라드리고요. 그동안에 항상 해왔던 것처럼 뭐 한 주 안에 좋은 결과치가 나올 수 있게 네. 임팩트 있는 종목을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랴부랴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좋은 내용들, 좋은 종목들 받아가셔서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수익으로 웃으면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시청자분들께 꼭 아시게끔 여러 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AI 반도체 탑3 종목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